예, 지난 시간까지 이제 위치 에너지 했고요. 이제 이어서 운동 에너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높이가 달라지면 생기는 에너지라고 한다면요. 운동 에너지는 뭘까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더라 이겁니다. 자, 조금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수레를 하나 뒀습니다. 이 수레에다가 제가 힘을 줬어요. 그럼 제가 수레에다가 힘을 주면 수레가 움직이겠죠? 그럼 나는 무엇을 한 겁니까?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수레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죠? 자, 근데 움직이다가 여기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물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체가 또 움직이겠죠. 물론 수레는 정지를 하고요. 즉, 내가 일을 하면 이 수레는 무엇을 가집니까?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이 에너지는 다시금 어떠한 물체를 밀어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때 물체가 움직일 때 가지는 이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에너지는요, 보통 K로 많이 씁니다.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가지고요. 하는데, 뭐, 약자 이런 거는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이때 운동 에너지는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 간혹가다 저한테 물어본다.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실험의 근거에서 나온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의 의거. 자, 예를 들면요.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한 거냐면요. 요즘은 여기에 관련된 실험이 잘 안 나오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수레가 있고요. 책을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책 사이에 자를 끼워둬요. 그럼 수레가 부딪히면서 자가 밀려 들어가겠죠. 자가 밀려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자가 움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수레의 질량을요. 예를 들면요. 1kg에서 2kg 그리고 3kg으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요. 자가 밀려 들어가는 거리는 1cm, 2cm, 3cm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무엇하다라고요?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똑같은 실험인데요. 수레는 그대로 두고요. 수레의 속력을요. 1m/s, 2m/s, 3m/s로 하면요. 1m/s일 때 1cm가 들어가고요. 2m/s일 때 4cm가 들어가고요. 3m/s일 때는 9cm가 들어갑니다. 아까 전이랑 조금 틀리죠? 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만히 수치값을 보면요. 이 속력이 얼마? 제곱값이죠. 그래서 속력하고 운동 에너지는요. 어떻게 해요? 제곱에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요. 이 실험에 의거해서 위에 있는 이 공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요. 자, P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9.8mh로 표시를 한다라면요. 위치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2분의 1, 0.5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라고 하는데 이걸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치값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넣는 비례적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공식 외우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학교에서도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요. 어쩔 수 없이 외워두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게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할 때는 그래프를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안 하고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만 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요. 그래프가 자그마치 3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지금 하나가 나옵니다. 이때 첫 번째 그래프는요. 바로 질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예요. 뭐 아까 했죠. 질량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요. 자, 근데 두 번째 그래프는요. 속력의 제곱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곱이에요. 제곱입니다. 제곱과 운동 에너지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력의 제곱. 즉 아까 이 공식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1mv 제곱인데요.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2배가 되겠죠. 계산상으로.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되면요. 이거 전체가 2배란 얘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2배겠죠. 근데 얘가 2배가 되면요. 속력만 2배가 되면요. 운동 에너지는 제곱이니까 4배가 되더라 이거예요. 속력이 3배가 되면요. 9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속력과 운동 에너지의 그래프는요. 다음과 같은 2차 함수 그래프.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다뤘어요.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그래프를 갖다가요. 특히 이 단위 제곱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조금 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체에 자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자 운동 에너지 계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긴 해요. 자, 운동 에너지 계산을 해볼 건데,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물체가 가장 쉬운 문제겠죠? 어떤 물체의 질량이 2kg이고, 속력이 2m/s인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라고 하면 될까요? 2분의 1 m 질량 v의 제곱 얼마가 나옵니까? 4. 단위는요? 줄이에요. 똑같이요. 자, 얘 가만히 볼까요? 얘에서 단위를 한번 볼게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었죠. 속력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인데요. 제곱, 제곱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요. 얘가 뭐죠? 지금요. 줄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보셔야 돼요. 줄은 뭐를 줄인 거라고 했죠? 뉴턴 미터를 줄인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뉴턴은 뭐였죠? 물체의 무게였죠. 무게는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질량에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중력의 단위 9.8m per sec 제곱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미터가 남아있죠. 그러면 얘도 곱해주면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 똑같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단위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의 줄의 단위가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지금처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1kg의 수레에 10N의 힘을 가하여 10N의 힘을 가하여 물체를 움직였어요. 물체를 갖다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5m 밀었습니다. 이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여기 없다면 수레의 속력은 자 이렇게도 묻습니다. 자 이때 저는 뭘 했죠? 2를 했죠 지금요. 수레에 2를 했어요. 2란 만큼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면 1은요 F 곱하기 S인데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힘은 얼마가 되죠? 내가 몇 뉴턴의 힘을 줬다고요? 10뉴턴의 힘으로. 몇 미터를 밀었어요? 5미터를 밀었어요. 그러면 1은 50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걸로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또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없었다면 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요. 물체의 질량은 얼마였어요? 이만큼이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니까 물체의 질량 1이었고요. 그런데 속력을 물어봤죠. 그러면요.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이 양변 곱하기 2 하면 100은 V제곱이니까 V는 얼마가 나옵니까? 10. 즉 수레의 속력은 10m/s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레의 속력도 이처럼 계산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수레의 속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지우고 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조금 다른 걸 묻습니다. 제동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요. 자, 제동 거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멈추겠죠. 이때 멈출 때까지의 거리예요. 즉 얼마만큼 밀려가냐 이거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때 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죠? 지금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더 이상 자동차를 미는 힘은 없어지고요. 지금 자동차가 밀려가죠. 이해가 돼요? 자동차가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근데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고요. 1은요 F 곱하기 S입니다. 맞죠? 자, 근데 준 힘은 동일할 거고요. 물체의 질량도 어때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속력의 제곱의 거리가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처음에 속력이요. 예를 들면 시속 10km로 달렸다고 해봅시다. 시속 10km일 때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10m 미끄러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20km/h로 달렸습니다. 그럼 속력이 몇 배가 됐죠, 지금? 2배가 됐어요. 속력이 2배가 되면 V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속력이 2배가 되면 V제곱은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배만큼 뭐 해야 될까요? 에너지가 생긴 거니까 이동 거리도 몇 배가 되어야 될까요? 4배가 되어야 돼요. 그럼 몇 미터를 미끄러집니까? 40m가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되면요. 멈추는데 걸리는 거리, 제동 거리는요.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돼요. 그럼 속력을 3배로 하면요. 멈추는 데는요. 거의 얼마요? 100m가 되더라 이겁니다. 100m가요. 그래서 실제로요. 약 이 정도예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리면요. 속력이 몇 배가 됐어요? 10배죠. 맞죠? 그러면요. 거리는 몇 배가 되어야 돼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V제곱이니까 그럼 얼마요? 1000m 얼마죠? 1km나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래. 실제는 보통 1m예요. 그래 얘는 100m 정도 나옵니다. 제가 실제 10km 다니는데 10m씩 안 미끄러집니다. 한 1m 정도 돼요.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서 뭐예요? 고속도로에서 일반적인 속도가 100km/h죠. 그러다 보니까 차간 거리를 몇 미터 띄우라고 해요? 100m 띄우라고 합니다. 100m요. 왜요?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몇 미터는 미끄러진다는 얘기예요? 100m는 미끄러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동거리가요. 바로 이 운동 에너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 오는 날은 어떨까요? 마찰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마찰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 의미할까요? 이 힘이 작아진 거예요. F 곱하기 이 힘도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거리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더 많이 미끄러지고요. 눈 오는 날도 더 많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